박희락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11월 22일 현재로서는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 지소미아, 즉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8월 22일에 이것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22일로 끝나고 23일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의 북핵 관련해서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핵 위협이 심각한데 과연 이대로 이것을 연장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며칠 전 국회에서 지소미아는 그 국방에 필요하다, 따라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필요하고 한국 정부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연장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국가가 북한, 중국, 러시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정부에게 생각을 바꾸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정부도 이것을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명확한 명분을 찾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30일에 우리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그 미쓰비시가 징용 노동자에게 했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이게 전부 다 해결됐는데 왜 또다시 배상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2019년 7월 1일에 일본 정부는 우리 한국이 사용하는 전략물자, 에칭가스를 비롯한 3가지 전략물자에 대해서 수출 규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북한으로 갔을 의심이 있다는 거였죠.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별로 답을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조치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8월 2일 날 지금까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지정해 왔는데 그것을 배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거죠. 실제 이것은 8월 28일 날 유효화됐습니다. 일본이 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다고 하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어떤 보복성 조치를 가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도 더욱더 큰 피해를 끼치는 자해성의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북핵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면 일본도 피해를 보지만 한국은 더욱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롯해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이 지소미아 파기는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다시 연장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을 냈고, 정부도 일단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 명분을 주면 이것을 연장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는 일본과 이 문제에 대한 타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10월 22일에서부터 24일까지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나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을 부드럽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11월 4일에는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즉 동남아 국가 연합과의 관련 회의에서 우리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잠깐 만나서 환담하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좀 융통성 있는 입장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회의차 일본을 방문해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1+1+1 알파,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라는 방안으로 이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그리고 양국 국민들이 조금 성금을 모아서 해결하자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1965년도에 합의하고도 계속 깼고, 또 일본이 지금까지 위안부나 또는 그 일제강점 시대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와 경로를 통해서 많은 사과를 했는데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과의 어떤 합의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이 한미일 안보협력 또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지소미아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명분이 없어서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러한 조금은 그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내밀 카드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강경 노선만 계속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에칭가스 등의 전략 물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조사해서 일본에게 일본이 제기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가 다 잘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소미아와 같은 자해적인 조치를 파기하는 등으로 꺼낼 것이 아니라 좀 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되기 전에 해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내밀 카드가 우리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무역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보 문제와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파기라는 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안보 문제까지 역사 문제와 결부되게 되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국가가 역사 문제 때문에 안보 협력을 못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고 이것을 초래한 것이 현 정부고 따라서 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 정부가 일본의 어떤 나름대로의 양보 또는 일본이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과의 역사 문제나 경제적인 마찰은 안보 문제와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는 안보 차원에서 일본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국민의 안보를 위해서 일본이 아무런 조치도 안 했지만 이 문제는 연장하기로 했다 한다면 저는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국제적으로도 한국이 책임성이 있는 정부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저는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차제에 한일 간에 지금 문제가 된 징용제 배상 문제도 문희상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물밑으로 일본과 어떤 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관리들은 지소미아 파기로 전혀 한일 간의 정보 교환에 문제가 없다. 또 북핵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이 안보를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본과의 협력도 당연히 강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다고 위협할 경우에 그들이 약속한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연방제를 받아들이라거나 또는 지상군을 보내서 적화 통일을 시도할 때 일본마저 돌아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서 북한을 막아내겠습니까? 안보는 만일의 사태까지 충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도 증진시키고 특히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가 솔직하게 또 단호하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연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